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애착을 넘어선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핵 개발입니다. 그렇게 집착을 해온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혹할 만한 발언을,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국의 신행정부의 주요 인사로 낙점이 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후보자를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어떤 발언이었을까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긴 있었는데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게 좀 황당합니다. How many nations are in ASEAN, by the way? in South Korea. 네, 후보자님, 한국은 동남아 국가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딥한 백브리핑을 전해드리는 딥백의 김혜영입니다. 오늘은 미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급이 된 북한,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요, 미 국방장관 후보자의 말을 듣고서 혹했을 법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정확히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혹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설렐 수도 있었다, 그런 발언을 미 국방장관 후보자가 하게 됐습니다. 백악관에서도 그렇고요, 한국 정부와 또 일본 정부까지 정말 그 깜짝 놀란 그 반응들을 공식적이고 그 굉장히 절제된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I think our policy on that hasn't changed. We've not made such a recognition. I can't speak to what the incoming team will how they'll characterize it. We've not gone so far as to make that recognition. 한국 정부도 일단 정말 놀란 눈치입니다. 그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NPT상 절대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리고 일본 당국자도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北朝鮮による核ミサイル開発は我が国及び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を脅かすものであり断じて認めら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아마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들으면 미국 신행정부의 주요 그 외교안보 인사들이 다 그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한 거야? 혹은 이런 방향으로 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사청문회에 임한 그 주요 외교안보 인사들의 인사청문회 발언만 놓고 보자면 그 발언을 한 거는 미 국방장관 후보자 헤그세스 단 한 명이고요. 나머지 두 명은 그와는 좀 결이 다른,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 행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말들만 했습니다. In Moscow, in Tehran, in Pyongyang, dictators, rogue states now sow chaos and instability and align with and they fund radical terror groups. And then they hide behind their veto power 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or the threats of nuclear war. North Korea remains a destabilizing force. 그러니까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시간가량 진행이 됐어요. 특히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주요 그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하면 흔한 장면들이죠. 당신 이런 의혹이 있던데 대체 왜 그랬습니까? 이런. 헤그세스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제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얘기, 특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긴 있었는데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게 좀 황당합니다. 이게 왜 황당하냐면 아세안이라는 그 동남아 국가 연합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동남아 국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한 의원이 이 질문을 합니다. How many nations are in ASEAN, by the way? I couldn't tell you the exact No, you amount of couldn't, nations because in you've that, not but I even know we have bothered to allies do- in South Korea, in Japan, and in AUKUS with Australia, trying to work Okay. on submarines with them. Mr. and data Hegseth, transfers none with of those them. countries We are have in allies ASEAN. across. None of those 3 countries that you've mentioned are in ASEAN. I suggest you do a little homework before you prepare. 네, 후보자님, 한국은 동남아 국가가 아닙니다. 참고로 그 헤그세스 후보자가 북한에 대해서 말로써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에 앞서서 어떻게 국방정책 펴나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답변서에다가 북한에 대한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여러 말들 중에서 딱 한 줄이 그 한 문장이 논란의 중심이 됐죠. 뭐라고 써져 있냐 하면요, 누클리어 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핵 보유국이다라고 많은 언론이 그 번역을 했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핵 보유국이라고 말한 거는 맞는데요. 이게 왜 이 부분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 하면, 누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표현이 있어요. 누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표현을 썼다면 정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하면 둘 다 핵 보유국이라고 쓰입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 현실을 반영한 용어냐, 법적 지위를 반영한 용어냐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요, 그 현실을 반영한 용어로서의 사실상 핵보유국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인데 NPT에 처음부터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암묵적 동의를 얻었고 또 국제사회로 하여금 얘네 핵 능력을 갖고 있는 건 맞잖아 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아랍 국가들로부터는 이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핵 없애야 된다 라고 하면서요. 그렇다면 법적 지위를 반영한 용어로서의 핵 보유국은 어디일까요? 그 P5라고 하죠.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 나라입니다. 그 NPT 체제에서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의무, 즉 핵무기를 줄여야 한다라는 의무를 갖습니다. 한마디로 핵무기 보유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핵무기를 보유한 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당연히 가장 좋은 거는 그거겠죠. NPT P5처럼 정말 그냥 누구도 이제 다들 인정하는 핵 보유국, 국제 규범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핵 보유국이 되길 원하지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그거를 사실상 용인을 해준다면 이들 앞선 세계의 국가들처럼 자기네들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 그래도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미국 신행정부는 이 방향으로 진짜 가려는 거 아니야? 라고 조금은 기대했을 수도 있다. 국제사회나 이런 쪽에서 공통적인 인식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도 의회나 통치권이나 여러 차원에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그 신정부의 주요 인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겠죠. 이미 북한이 핵 보유국인 건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인정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얻는다는 얘기는 기존에 이제 진행이 되었던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 협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핵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다 포기하지 않고 경제 제재는 또 경제 제재대로 풀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엄청나게 갈구해 왔던 거거든요. 지금 북한의 경제를 압박해온 그 안보리 제재 결의의 바탕이 뭐냐면요, 북한이 NPT 위반했다. 이거였거든요. 북한은 과거에 NPT에서 비핵화 가입을 전제로 해서 핵 기술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사기친 것처럼 됐지만 어쨌든 그 체제를 뛰쳐나가면서 NPT 체제를 뒤흔들었던 겁니다. 비확산 의무에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 벌 받아야 된다. 북한이 불법적 핵 개발을 했으니까 안보리 제재 받아야 해. 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건 이런 북한의 행태도 용인을 해준다는 말이 되고 그 말은 즉 NPT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럼 비핵화 협상은 또 뭐고 핵 군축 협상은 또 뭐야? 이게 무슨 차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핵화 협상의 목표는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핵을 개발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모든 핵을 다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핵을 만들기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 북한으로 하여금 핵이 정말 한 톨도 없는 상태를 궁극적 목표로 삼는 게 비핵화 협상입니다. 핵 군축 협상은 상대가 핵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협상이에요. 전량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남겨놓을 수 있는 거죠.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목표로 삼느냐에 따라 우리로서는 정말 다른 결과를 얼마든지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지금까지 핵 개발을 해왔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미국이나 유엔에서 북한에 제재한 경제 제재들이 효과가 없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 지적도 정말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경제 제재의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핵을 갖지 않도록, 핵 개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7차 핵실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이 순간까지도 북한은 핵 능력을 엄청나게 개발해왔고 그들 스스로 핵 보유국이다라고 선언까지 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정말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경제 제재는 아무 소용없는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2019년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적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렬이 되긴 했는데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당시에 정말 놀랐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 리용호 당시 북한 외무상이 갑자기 지금의 외무상이죠. 최선희 그리고 리용호 이 두 사람이 전 세계 기자들 당장 오세요. 우리 할 말 있어요. 하고 부른 거예요. 회담이 결렬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 측의 입장만 막 보도로 나오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 이야기를 해야겠어 라고 해서 그들이 급하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북한의 진솔한 요구사항이 뭐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기자회견이었던 거죠.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리용호 외무상 본인뿐만이 아니고요. 비교적 최근에 탈북한 분이죠. 리일규 전 참사관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엔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뭐 자꾸 제재 풀어달라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 우리가 자꾸 제재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 대북 제재가 너네 아파하긴 아파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북한 측 인사들의 입에서 나온 그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유엔 안보리의 대여섯 개의 제재는 북한 경제에 정말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경제 제재 자체는 무용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개발을 열심히 해내는데 성공을 해버린 거죠. 사실은 제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요, 중국과 러시아 등 그 안보리의 주요 상임이사국들이 제대로 이행을 했는가, 이 부분을 짚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과거에 만들었던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북 정책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한국 정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좋은 질문이고요. 저도 정말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 헤글세스 미 국방장관 후보자의 어떤 말하자면 한 문장을 가지고서 혹시 정말 핵 군축 협상을 말하자면 지향점으로 삼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저도 사실 우려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 단언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곧 신행정부가 출범을 하죠. 어떤 개괄적인 그 구조는 갖고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최소 6개월 정도 이상은 이거를 더 구체화하고 더 구체화해 가면서 대북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뭘까요? 그게 완전히 윤곽이 잡히기 전까지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잘 관철을 시킬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을 지향할 가능성이 일부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미국 차기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뒷백이었습니다.